네, 신고합니다. 차원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9월 14일. 지금 시각은 11시 50분. 네, 출근을 신고합니다. 오늘도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됐고요. 뭐 일요일이라고 뭐 달라지는 건 없고, 택시 기사는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그냥 똑같은 일상일 뿐입니다. 자기가 쉬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오늘 조금 어제보다도 한 40분 늦게 시작했고요. 어제 사실 근무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2시 정도까지 했는데 2시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식당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3시 정도에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유튜브 편집 잠깐 하고, 뭐 편집 같지 않은 편집 잠깐 하고, 이제 또 샤워하고 세차하고 이제 내부 청소하고 이제 금방 나왔습니다. 이제 운행을 시작하려고 이제 출근하기를 눌렀고요. 여기는 이제 공항 근처고요. 일요일 날은 물론 낮에 한가하긴 하지만 뭐 콜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택시도 별로 없는 날이에요. 이제 개인 택시 사장님들은 일요일 날 좀 쉬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하셔서 일요일 날 운행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부터 운행 시작하고요. 오늘은 뭐 운행 일지보다는 이제 전편에 제가 이제 택시의 일반적인 매출과 현실적인 매출과 현실적인 월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어느 정도 하면 괜찮냐 하면 한 750 매출을 목표로, 그러면은 월 400 정도의 이제 급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도 택시를 해보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택시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말고 이제 택시 면허증이 따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택시 면허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이제 그 안전공단, 교통공단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보통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이게 지역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자신이 근무할 지역에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전국 공용이 아니고 그 지역마다 이제 자격증이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시험을 봤고요. 그럼 제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아마 예약이 차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래서 예약을 접수하시고 이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뭐 운전면허 시험에 크게 그 난이도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조금 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공부 아예 안 하시면 떨어질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서 그 접수를 기다리면 되시고, 그리고 자기가 좀 한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아침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시험 신청을 취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뭐 자주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정도 들어가면 한 열흘이나 보름 안쪽으로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시험 보시는 게 좀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침마다 한 번씩 조회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한 달이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달, 2달까지만 넘어가진 않아요. 자격 시험 보는 게 보통 한 달 안에 그 요일마다 지역마다 다 틀리지만은 요일날 자기 지정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하시면 바로 면허증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정밀 검사라는 걸 해야 돼요. 이제 뭐 반응 속도, 뭐 브레이크 밟는 속도, 뭐 동체 물건 사물 판별 능력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기본적인 거라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범위 내인데, 너무 이렇게 반사신경이 너무 느리거나 이런 분들은 좀 운행에 제한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집중만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검사긴 해요. 근데 이것도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렇게 뭐 보름 정도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기다려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밀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아침에 현장에 가서 시험 응시하러 안 온 사람 있으면 자기가 먼저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시면 택시 면허증을 빨리 획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결심을 하고 이제 시험 보고 면허증 나오는 데까지 보름이 안 걸렸거든요. 좀 이렇게 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열흘 후에 시험 보고 시험 본 다음날 그 현장에 9시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응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바로 정밀검사 봐서 정밀검사 합격하자마자 그날 바로 면허증이 나오거든요. 택시 운전면허증이 나오니까 그렇게 노력하시면 좀 일찍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을 접수하고 이제 응시를 한 다음에 정밀검사도 대기했다가 시험 보고 자격증을 받으시면 이제 택시 회사에 면접을 가서 이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할 거냐, 이것도 또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일할 지역에 법인 택시 회사가 몇 곳이 있는지 이제 검색하시면 금방 다 나와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니까 거기 쭉 해서 주소라던가 연락처 해가지고 이제 보시고 자기가 있는 어느 정도 근처에 있는 몇 개 회사를 골라서 그 중에 가시는 게 보통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택시 회사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조건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한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고, 되도록이면은 집에서 가까운 회사가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조금 나은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멀면 갑자기 회사에 어떤 볼일을 보러 갔을 때나 자기 이제 주거지나 이게 멀면은 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외곽지에 살고 그 근처에 택시 회사가 없고 뭐 시내 중심가에만 있다, 시내 근처에만 있다, 이런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자신의 그 거주지 근처에 있는 회사가 여러 개 있다 하면은 그 중에서 고르시는 게 나으세요. 굳이 조건이 조금 좋으니까 멀리 있는 회사보다는 조금은 좋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으면 가까운 데 회사가 좀 그나마 나중에 근무하실 때 좀 편하세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있는 회사들끼리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에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막 차이 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차이 나면 조건 자체가 안 좋은 회사에는 입사하는 법인 기사분들이 안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런 조건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냥 부수적인 걸로 많이 승부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산학금이에요. 이제 기본 이제 회사에 기본적으로 근무를 해서 매출을 어느 정도 이제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 그 금액이 있는데, 산학금이라고도 하고, 이제 하루에 뭐 15만 원을 계산하느냐 20만 원을 계산하느냐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15만 원을 계산해서 근무 일수 곱하기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월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급이 작으면 월급도 작고요, 기본급이 크면 월급도 커요. 그래서 이 기준이 그 지역 회사에서는 끼리는 비슷하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기본급하고 월급하고, 이게 제일 메인 같지만 오히려 정말 메인은 이 기본급 외에 벌었을 때, 예를 들어 기본급이
기본 입금액이 500만 원이다 하면 500만 원 이후의 매출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100%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900만 원이 매출이다 하면 500만 원 뺀 400만 원에 대한 분배를 기사한테 다 줄 거냐, 아니면 9대1로 할 거냐, 아니면 기사가 8, 회사가 2를 가져갈 거냐, 이게 회사마다 좀 달라요. 7대3도 있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회사는 어쨌든 100% 다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비슷한 조건이면 추가금 100% 다 기사한테 주는 회사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뭐 9대1 정도까지도 그나마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8대2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7대3이면 정말 신중히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7대3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게 워낙 좋으면 7대3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사한테 다 주는 회사가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게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냐 하면, 대략 350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만 35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이제 월급 플러스 추가금으로 받는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편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기본으로 회사에 납부하는 돈이 450만 원인 회사는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돈이 500만 원인 회사는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가 돼요. 예,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근무를 한 매출을 600까지만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은, 기본급이 550만 원이나 600만 원인 회사, 그리고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가 나을 수도 있어요. 즉 산학금은 많지만 기본 월급도 좀 높은 그런 회사를 찾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금이 100% 기사한테 주는 회사는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데, 만약 8대2다 7대3이다 하면 그 이상 버는 돈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느 정도 20%든 30%든 가져가는 개념이 돼버리지만, 이 월급 개념은 그렇게 떼어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을 이제 600 정도 하실 분은 그 550 정도나 500 정도 이렇게 산학금을 납부하는 회사가 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매출 목표가 뭐 800, 900이다 이런 분들은 산학금이 적고 추가금이 100%인 회사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산학금이 적고 월급도 적어요. 대신 추가금에 대해서 100% 지급하는 회사를 지금 이 회사가 그런 회사라서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잘 모르고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런 이렇게 추가금 뭐 분배 이런 방식을 잘 모르고 입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2월 초에 택시 기사로 직업을 전환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시험을 접수하고 보름 만에 시험을 보고 2월 23일인가 4일날 시험을 보고 23일인가? 예, 그리고 적성검사를 다음날 24일날 적성검사를 하고 25일날 면접을 보고 26일날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합격한 날 다음날 정밀검사 받고 그 다음날 면접 보고 그 다음날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많이 알아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입사해서 보니까 저한테는 참 좋은 조건의 회사였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그 좋은 조건이 다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매출, 원하는 그런 거에 따라.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본급, 월급, 그 다음에 추가금에 대한 분배 방식,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요게 가장 메인이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하고 제일 가까우냐, 어느 정도 가깝냐, 그 다음에 기본급, 그 다음에 월급, 추가금에 대한 분배, 요거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뭐 가스를 회사가 다 부담해 주느냐, 아니면 한 달에 뭐
1000리터만 부담해 주느냐, 뭐 그런 차이도 있고요. 휴차일에 근무를 해도 되느냐, 휴차일은 강제로 쉬어야 되느냐, 그리고 휴차일에 만약에 근무를 해도 된다면 휴차일도 회사에서 가스를 대주느냐, 아니면 휴차일은 본인이 가스를 충전해야 되느냐, 이런 차이도 있어요. 이것도 월로 따지면 무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스에 대한 회사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그리고 가스 충전소는 어디 지정되어 있어서 충전하기가 좀 그래도 다니기가 편할지, 이걸 보시는 것도 좋아요. 집하고 충전소가 너무 멀리만 있으면 그것도 또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금 분배라던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이제 뭐 휴차일 차를 뭐 회사에 입고하라, 아니면은 회사에 어떤 일이 뭐 자주 와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 자꾸 들려야 되는 회사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셔야 될 부분이고, 네, 그리고 뭐 차량 정비 상태나 차량 연식, 뭐 세차 상태,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맞냐 적냐, 그리고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 월급 따로, 이제 추가금 따로 이렇게 지급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은 또 언제 해주냐,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차가 있거든요. 회사마다 다 연차는 어떤 식으로 부여되고, 또 한 달에 뭐 2개만 사용할 수 있는지 3일을 쓸 수도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다르긴 해요. 조건이 다 다르긴 하지만 지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 막 이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휴차일에 차를 입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휴차일에 차를 입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운행 여부, 그 다음에 가스에 대한 부분, 뭐 무제한인지 아니면 뭐 1000리터까지만인지, 휴차일에도 가스를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지, 이런 좀 다양한 사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다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택시들, 잠깐 서서 대기하는 택시들 이제 기사분들한테 가서 쓱 하고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기 택시 관심 있는데 좀 괜찮은 회사 어떤 데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보시면 되는데, 왜 집 가까운 데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2가지가 있어요. 다 거기니까, 다 비슷비슷하니까 집 가까운 곳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점이 있냐면, 크게 중요치 않다. 조건 크게 중요치 않다. 왜냐, 제일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면허증을 합격하고 정밀 검사를 받고 면접을 받고 입사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 택시 기사로서 운행 스타일이 맞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회사 조건 이런 거는 나중에 회사를 옮기셔도 돼요. 법인 회사는 일주일만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로 가는 직원들도 많아요. 그리고 1달, 2달 하다가 자기가 스타일이 안 맞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런 직종이 하나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신입 들어오면 막 그렇게 교육도 잘 안 하는 이유가, 보통 첫 입문하신 분들은 얼마 안 하다가 다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경력자라도 회사에 입사하면 또 언제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할지 모르는 게 이제 이 택시, 법인 택시 그 기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만 따지고 1달, 2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고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이제 가까운 곳에 가서
조건은 어느 정도 나쁜 회사라고 소문나지만 않은 회사를 입사를 해서 자기 자신이 택시라는 직업이 맞는지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먼저 경험해 보시라. 그게 제일 중요해요. 회사는 나중에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맞는지를 빨리 판단해야 이 택시라는 직업을 자기가 선택을 할지 계속할지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한번 운행을 해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해보시면 딱 나눠져요. 택시라는 직업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시거나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이렇게 근무하시거나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와 이거 생각보다 힘들구나 해서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요. 생각 외로 택시라는 공간에 하루 종일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여기 택시 공간이 잘 더 편안하거든요.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여기 갇혀서 하루 종일 일해야 돼? 약간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저는 아이 비도 안 맞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그리고 이게 운전을 좋아해도 손님을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택시가 맞는지 직업으로서 자기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신도 몰라요. 자신도 해봐야 알아요. 자신만만하게 왔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 딱 회사에 입사했을 때 부장님은 그래도 많은 기사분들을 봐오셨잖아요. 부장님이 딱 봤을 때 한 잘 버텨야 3일 버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보시라. 해보시고 맞으면 자기가 적성이 정말 맞으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근무 시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가스 충전소나 회사 위치가 중요해. 아니면 나는 추가금이 중요해. 아니면 나는 일을 적당히 하니까 월급이 많은 게 괜찮은 조건인 것 같아. 이렇게 개인마다 어떤 조건이 자기한테 유리한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있으면 A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회사가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회사가.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간섭이 없고 한 달 내내 운행하다가 월 초에 한 번만 들어가도 회사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산학금만 맞춰서 입금하고 운행을 하면 운행의 패턴이나 뭐에 대해서 타치를 하나도 안 하고 가스도 무제한으로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뭐 이제 저희 회사는 사고 났을 때 처리가 좀 매끄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기 전까지는 그거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고 나면 저하고 상관이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퇴사를 해서 다른 회사로 가는 게 맞아요. 뭐 기사가 회사를 바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불만이 없다면 그게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조건만 따지다가 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단 자기가 현실적으로 빨리 부딪혀 보라. 그래야 빨리 포기를 하든 내가 이게 적성에 맞으니까 조금 더 나은 회사를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판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 봐라. 왜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저도 이제 운수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아니고 운전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었던 거는 길도 그렇게 잘 나는 편이 아니고 카카오 내비로 요즘 다 운행을 하니까 그리고 길에서 타는 손님도 자기 핸드폰으로 내비 검색해서 운행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차에 있는 내비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길 모르는 거나 이런 건 걱정될 게 없어요. 그래서 손님 타시면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 습관만 드리면 근데 안녕히 가세요. 이것만 하면은 돼요. 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는 미터기 조작하는 거나 이런 거는 70 되신 분들도 금방 익히시는 거지 이제 뭐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도전하시라. 자, 한 첫날하고 이튿날 나 손님 어떻게 태우지? 손님 타면 길 검색은 어떡하지? 이제 하루 이틀만 걱정되고요. 한 이틀 지나면 그거는 걱정이 안 돼요. 자신이 오래 운전을 앉아서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아,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이런 게 크지, 다른 거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회사에 고르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은 회사만 몇 개 거르고, 그 중에 남은 회사들 중에 가까운 데 가셔라. 그게 맞다. 저기 너무 안 좋다고 소문난 지역 회사 몇 군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만 빼고, 그런 데 거르고, 그 나머지는 많잖아요. 솔직히 10군데가 있으면 한 3군데만 빼고 한 7군데 중에 자기 집하고 가까운 데 가서 해보시라. 예, 그게 현명하시다. 예. 석 달 동안 고르고 3일 일하고, 아, 난 택시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하는 분도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고민하지 말고 도전하고 자기가 해보고 빨리 판단하셔라. 예, 그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법인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라. 왜냐면 택시 면허를 사서 택시를 딱 하기로 했어요. 근데 택시라는 직업이 나하고 정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보는 게. 개인 택시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무조건 법인 택시를 입사해서 보름이든 한 달이든 운행해 보시라, 이런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자기가 적성이 안 맞는데 괜히 사서 이거 다시 팔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힘겹게 어쩔 수 없이 막 운행하는 것보다 자기가 우선은 택시라는 업이 맞는지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다가 사고 나면 사고 이력 때문에 개인 택시 못 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있는데, 그 잠깐이라도 사고 날 정도면 택시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뭐 보름 한 달 만에 사고 날 정도면 그 1년 10년 하다 보면 사고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고라는 게 단순히 사고 나서 보험 처리하는 사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고가 있으면 안 되냐, 경찰에 신고된,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아니면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면서 하시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막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큰 사고면 아예 택시업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짧은 보름 한 달이라는 시간에 사고가 그렇게 큰 사고 날 정도면 택시 안 하시는 게 맞고, 보름 정도 해보고 자기가 적성이 맞다 하면 이제 개인 택시 면허를 알아보시고 양수교육 받고, 이런 게 현명하지 않나. 왜냐면 이거 해봐야 알거든요. 택시라는 직업은 진짜 자기가 며칠이라도 해봐야, 아, 나하고 맞는지를 알아요. 난 잘할 것 같다고 해도 안 맞는 분이 있고, 안 맞을 것 같은데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자기도 모른다, 잘 해봐야 안다. 그래서 꼭 이제 개인 택시 분들도 해보시고 결정하셔라. 개인 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입은 솔직히 불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암왕리 좀 많이 하시거든요. 지입을 알아보시든가 아니면 협동조합 택시에 관심 있는 분들도 어쨌든 그것도 자기가 돈을 뭐 3,000이든 5,000이든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법인 회사 보름이든 한 달이든 다녀보시고, 아, 내가 맞다 하면은 이제 뭐 협동조합에 차를 사가지고 이제 조합원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도 저 생각에는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성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도 이제 그 후에 이제 이직도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회사 선택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어느 정도만 가려서 이제 입사하고 도전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입사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 편은 이제 또 다음 편으로, 예, 그러면은 회사에 입사하면 기본적인 거는 회사에서 이제 그 면접 보고 입사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제 협회에 가서 이제 등록해서 또 택시 운전 자격 증명을 또 발부받아요. 이제 그거를 발부받고, 예, 카카오도 등록하고 회사에다 사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뭐 핸드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준비물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편 영상을 통해서 또 이제 초보 택시 6개월 된 초보 택시가 알려주는, 예, 그 정보니까, 예, 좀 걸러서 필터링 하셔서, 예,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게 필요한지, 뭐 핸드폰 거치대라던가 뭐 이런 거, 예,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원 매니였습니다.